자, 프로젝트를 처음 만드시거나 또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 시작하실 때 참 그 어려운 부분이 역시 이 작업하게 될 미디어의 어떤 코덱, 이게 표준 부분과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될 이 파이널 컷 프로의 시퀀스 세팅을 서로 맞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참 까다롭기도 하고,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요. 하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또 이것만큼 또 쉬운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자, 파일 메뉴에서 작업하게 될 미디어 소스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를 가져와 볼까요?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복지강 김장이라고 되어 있는 작업했던 파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브라우저상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. 자, 지금 이 소스의 경우에는 아예 작업을 하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 때 전체 사이즈와 코덱을 표시를 해뒀습니다. 사실 이게 FM입니다.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재작업을 하실 때 시퀀스 세팅을 하실 때 아주 좋겠죠? 자, 여기는 이렇게 힌트가 있는데 힌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. 자, 힌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브라우저에 있는 미디어를 이렇게 타임라인상에 올려놓습니다.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그 메시지가 뜨게 되죠.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에 있는 이 미디어 소스의 어떤 포맷, 그죠? 그 어떤 코덱이라든지 프레임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포맷과 현재 이 타임라인, 우리가 작업하게 될 시퀀스들을 작업하게 될 이 타임라인의 어떤 표준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, 자, 그렇죠? 맨 밑에 글이 중요합니다. 이 시퀀스, 타임라인의 시퀀스 세팅을 클립의 세팅으로 맞출 것인가? 그렇죠?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. 그렇죠? 클립의 세팅으로 시퀀스의 세팅을 맞출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클립의 세팅으로 이 타임라인에 있는 세팅을 바꿔줄 것인가. 그쵸? 현재 이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퀀스의 세팅이 어쨌든 클립으로 맞춰줄 것인가. 그쵸? 가져오게 될 미디어 소스 클립으로 맞춰줄 것인가 해서 yes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임라인 위에, 그쵸? 현재 HDV로 작업된 이 클립, 미디어 소스가 올라오게 되죠. 자,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의 세팅에 맞게 이 타임라인에 있는 시퀀스 세팅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.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하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앞서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타임라인을 한번 찍어주시고, 그죠? 이 툴에 보시면, 툴이 아니죠. 시퀀스에 보시면 시퀀스 세팅이 있습니다. 코맨드 0번을 눌러도 되고요. 세팅을 눌러주시면 현재 이 시퀀스 세팅이라는 게 지금 밑에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퀀스의 세팅입니다. 화면 비율, 프레임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고, 에스펙트 레이쇼 이렇게 돼 있죠. 픽셀 에스펙트 레이쇼를 뭐를 쓰고 있고, 그쵸? 필드 더미넌스가 이렇게 돼 있고, 타임 베이스, 초당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. 또 결과적으로 이 지금 작업하게 될 이 코덱을 무엇으로 가져가겠느냐. 지금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가져온 이거 대표 복지관 김장이라고 하는 게 H264 코덱 퀵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현재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코덱 형태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바꿔주실 때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퀵타임 비디오 세팅이나 이 프레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강제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가장 작업의 어떤 효율성을 맞춰놓은 상태인데, 이 상태에서 이걸 바꿔주게 되면은 이 렌더링이 여기로 표시가 빨갛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, 그렇죠?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. 초반에는 H264 작업으로 하다가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비디오 세팅을 바꿔주시고 다른 포맷으로 렌더링이나 아니면 최종 아웃풋을 뽑아주시는 경우도 있고, 그렇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렇죠? 시퀀스 세팅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. 자, 그런데
한 가지 알아두시면 참 유용한 게 뭐가 있냐면, 일단 이렇게 브라우저 상으로 이 미디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? 자, 복지관 김장, 아름다운 실패. 자,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에디트 메뉴에 아이템 프로퍼티스 포맷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? 이게 뜹니다. 자, 클립의 이름, 그죠? 사이즈, 트랙은 뭐 하나의 비디오, 두 개 오디오로 돼 있고, 그죠? 현재 타임 베이스가 나와 있고, 프레임 사이즈, 압축 코덱, 데이터 레이트, 픽셀 에스펙트, 그렇죠? 이렇게 상세하게 각 미디어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은 역시 대표 복지관 김장. 자, 저희가 좀 아까 가져온 거 있죠? 이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똑같은 겁니다. 자, 아이템 프로퍼티의 포맷을 보시면 똑같이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.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전에 타임라인의 그죠? 시퀀스의 세팅 이 부분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브라우저에 있는 이 클립의 세팅과 타임라인의 세팅을 일치시키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 세팅 값들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세팅 값들이. 그렇죠? 뭐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 브라우저에 있는 이 미디어 소스, 원 소스의 세팅의 어떤 그 속성들은 고유하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을 때 이 타임라인의 그 시퀀스 세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, 이럴 때 이 세팅 값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, 시퀀스 세팅들은. 하지만 이것을 변경한다고 해서 이 지금 브라우저에 올라와 있는 이 클립들의 속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. 이 클립이 뷰어나 캔버스를 통해서 타임라인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가상본이 올라와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 있는 속성에 있는 속성값과는 또 별개로 다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시퀀스의 세팅, 그쵸? 프로젝트와 시퀀스의 세팅. 자, 프로젝트의 세팅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 최종 출력하게 될 방송 표준을 어떤 베이스로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,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가 나올 수 있는데, 그렇죠? 여러 개의 시퀀스가 나올 수 있는데, 각 개별의 어떤 시퀀스의 세팅들, 그렇죠? 시퀀스 세팅들을 또 이렇게 미디어의 속성에 맞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. 자,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타임라인에 빨간 줄이 쭉쭉 가고 작업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 브라우저에서 그 뷰어나 캔버스를 통해서 타임라인으로 올라올 때 이 클립의 속성들과 이 타임라인의 시퀀스의 속성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업상에 좀 어려움, 흔히 얘기하는 버벅대는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.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.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